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부동산에 관한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이랄지 다른 증권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상속 증여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세금을 덜 내느냐. 대표적인 게 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사업자를 내든 안 내든 소득세에 관한 거. 물론 일반 임대사업자 중에 빌딩이랄지 상가랄지 오피스텔이랄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 양도세를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까지죠. 2014년, 15년, 16년 가세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되죠. 167만 원 정도 매월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이 나온 사람은 과세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올해 법이죠. 여기까지는. 내년부터 이제 2년, 3년 유예된다는데 뭐 그건 놔두더라도 주택으로 인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해가지고 준공공임대랄지 장기 5년짜리가 지금 4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임대 기간은 5년에서 4년이 올해부터 줄었어요. 올해 사업자분부터 10년짜리가 8년으로 준 것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양도세를 안 내려면 전부 다 이게 5년, 10년을 보유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년이라고 헐레당 팔아버려. 그러니까 세법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보유하면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거예요. 디테일한 거 안 합니다. 뭐 연 20분의 1 이상을 더 받지 말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 그 얘기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일본에서는 임대사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지차가법, 땅을 빌리거나 주택을 빌렸을 때 차지차가법. 그래서 일본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우리가 거꾸로. 거기 와서 빌려서 좀 많이 썼는데 똑같이 하면 쪽팔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앞에다 놨어. 베트남 것이 우리 걸 가져갔는데 우리 주택법 그대로 바뀌었는데 레드북, 핑크북도 우리 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아니 내가 엄마 아파트도 있고 누가 또 옆에서 꼬셔가지고 상가 하나 사고 오피스텔 하나 사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사고 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여기까지는 1세대가 1주택이면 9억 이하면 세금을 안 받는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뭘 알아? 잘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소리예요 지금. 9억은 공시 가격이 아니고 복독방에서 계약서 쓴 가격이에요. 엄마 아파트가 14억이면 공시 가격이 8억 9천이다. 116동 201호가 공시 가격을 딱 띄워보니까 8억 한 5천 9천 돼 있네. 얼른 팔아요 가서. 근데 복독방에서 계약을 9억 5천에 썼다 그래봐. 100% 세금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실거래로 된 가격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니 미도 아파트가 또 재건축 들어간다니까 음마를 하나 사고 미도를 샀어요. 그럼 여기서도 두 주택이 겹쳐가지고 이사로 인해서 3년 안에 내가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다더라. 여기까지는 그 노칼 부동산의 소만 부동산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긴 다 알아, 거기까지는 공인중개사. 근데 뭘 또 간과하느냐. 음마를 사고 나서 12개월이 잔금 청산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이 미도 아파트를 사야 돼야. 그래도 투기로 안 보는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음마 딱 사고 나서 6개월만 미도를 딱 샀다. 3년 안에 내 걸 딱 팔았다. 세금이 100% 나오지. 또 그러면 또 야 요새 3년은 말고 있잖아. 거주도 필요 없고 2년만 보유하면 된단다. 그리고 덜컹 팔았어. 음마 아파트 100% 세금 나오지.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 돼? 음마에서 살든 안 살든 24개월 보유해야 되고 음마를 산 날로부터 잔금 청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미도 아파트를 팔아서 3년 안에 음마 아파트를 팔아야지 세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또 어려운가 봐.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 여기 다 빌딩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3년 됐고 5년 됐고 요거 내가 조그맣게 하나 개포 시형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개포 2단지도 사놓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세금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냐? 음마 아파트 쌀 때 내가 98년대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15억 가. 제일 좋은 거. 10억이 남았어. 세금을 계산하면 10억이나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근데 1세대 1주택이면 이거 계산하면 1,460만 원 나와요. 1,460만 원밖에 안 돼. 10억이나 남았는데. 왜 그래요? 장기로 보유했으니까 세금에서 80% 깎아줄게. 그 다음에 9억 오버된 금액만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해가지고 받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10억이나 남았는데도 1,46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1세대 2주택이 되면 80%를 감해주지 않고 30%만 감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4억 돈이 나와버려. 이게 어떤 1,4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럴 때 국가에서 만드는 제도가 좋은 말 할 때 강남 세무서에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셔. 두 군데 가서 등록을 해 오시면 오늘 잉크가 바래지기 전에 내일 복덕방에서 계약을 쓴다 그러면 오늘 가서 내면 오늘 12시 이후부터는 이렇게 1,46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1주택, 2주택, 3주택, 5주택, 100주택이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부자들이요 돈을 지갑을 좀 더 열어서 전세 물량을 좀 많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 정부 힘으로는 임대주택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개포동 아파트 어디 작은 거 오피스들도 2014년 5월 9일부터는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부가가치세만 환급 안 받으면 이거 나머지 줄렁줄렁 달려있는 주택도 양도세를 안 받겠다는 거야. 양도세. 자, 잘 들어보세요. 꼭 먹고 알 먹죠. 자,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조건을. 당신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해놓으면은 1세대 1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도 조금 받고 9억이 하면 안 내도 됩니다. 두 번째, 줄렁줄렁 있는 거 양도소득세도 안 받을게, 종부세도 합산을 배제할게, 주민세도 안 받을게, 최초로 구입한 것은 취득세도 안 받을게 이렇게 다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단 뭔만 조건이 있어요. 5년에서 10년간을 임대해 주십시오. 임대라면 월세를 받으시든 전세를 받으시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 조건. 그럼 왜 정부에서 이렇게 피를 보면서 그럴까요? 그래야지 전세 시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전세 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주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소득이 167만 원 이하씩 나오면 이것도 안 받겠습니다. 재산세 안 받겠습니다.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받겠습니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이렇게 5년, 10년 임대하고 팔 때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와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연금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쭉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강의가 2시간짜리예요. 2시간. 이게 할 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게 이런 게 있다. 두 번째가 한 번 취득하고 1년에 2번 이상 파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사업자라 그래요. 또 내 집이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헐고 이걸 한번 지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든 임대를 하든 팔아보겠다. 이것을 신축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신축 매매업. 요것은 4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건 생략합니다. 이건 업자들이나 중개사분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러 와요. 신축 판매업에 관한 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나 MPL 할 때 우리가 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이 한 세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을 통산한다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1억 나왔으면 빨리 MPL 물건 하나 사서 통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어려운 것은 접어두고 오늘은 그렇게 하려면 오늘 저녁 한 달 내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세금이 있는데 어느 조건을 갖추면 안 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 이렇게 하면은 안 받는 것이 우선. 요 부동산을 이렇게 써라 그랬죠. 앞으로 강부자 부자로 써라 그랬죠. 이렇게 부자로 쓰면요 돈이 안 들어오고 안 올라온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항상 강부자 부자를 쓰세요. 아니 부자를 써는 부동산에 복도방에 가지도 마. 가면 올라지도 않고 안 팔려. 항상 강부자 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놓은 것이 세금에 대한 법전이야. 법전. 세금에 대한 법전에 이르는.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는 분해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분류하십시오. 이래요. 무슨 뜻이냐? 이러면 세금 안 받겠습니다. 안 받는 것만 지금 말하는 거. 우리는 세금 내지 말자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유럽도 가야 되고 지금 북유럽도 가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최순실이가 다 헤쳐먹고 뭐 내지도 말자고 이제 조세 제한하자고요. 뭐 내지도 마. 박근혜가 뭐 미용 복도수 수수료나 받는 다 빼먹고 다 빼먹었는데. 이렇게 분해하십시오. 분해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십시오 이런 뜻이야. 무슨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그래서 투기가 일어나는 건데요. 건물하고 위에 정착물이 붙어서 같이 취급하고 따로따로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붙어 있어 한 몸. 부부는 한 몸이 되듯이 팔과 다리가 한 탓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리를 해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랬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건물을 특히 우리 지금 다가구나 건물 이런 걸 자녀한테 물려 증여할 때 이걸 분해시켜 버려야 돼. 토지는 엄마 아버지가 큰 거니까 가지고 있고 자녀분한테로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해 줘 버리고 몇 푼 안 돼. 시가 표준으로 그러면 몇 푼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나라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월세를 받게 돼 있어요. 임대소득을. 네? 땅은 임료만 되는데 건물을 가진 사람 건물 주인이지 땅 주인이 월세 받으러 왔어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건물 주인이라 그래. 건물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땅세는 내가 땅세를 아버지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분해하시면 세금을 아주 요만큼만 받을 테니까 돈 많을 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분리. 아까 FIU NTIS, PCI, CTR, STR, CDD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이 NTIS가 네오 TIS 차세대 대한민국의 국세청 행정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5천만을 주소별로 지역별로 주민등록별로 소득별로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제발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장가 가면 작은 집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캥거루 주기라 그래. 캥거루죠. 35세나 되는 놈이 장가 담고 갈 생각 되고 나한테 민폐를 끼쳐. 한 달에 70만 원씩 맨날 용돈 받아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민등록을 빼야 되는데 방을 빼야 되는데 거기 줄렁줄렁 있어. 그러면 아주 부모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만 30세가 넘거나 만 30세 이하도 세대 분리를 해주는데 국세청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지가 알바를 하든 뭐 하든 월급을 타는 기준을 하면은 세대 분리를 인정해. 누구만 안 해주느냐? 군인, 대학원생, 유학생, 학생은 안 됩니다. 직업이 쥐가 해봤자 뭐 못하니. 근데 결혼을 했다든가 요새 뭐 누구야 정유라는 20살에 결혼했으니까 걔는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개념으로. 그러니까 30살 이하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거나 소년, 소녀, 가장이나 이런 사람은 세대를 분리를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쉬운 건 이러죠. 아들한테 지금 한 세대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동거소수에서 아들이 35세인데 결혼도 안 해. 그래서 얘가 야, 네 이름 빌려가지고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하나 사자.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집이 있어.
요렇게 해서 2년이 걸리면 요 도시형 생활주택 요만 거 하나 1세대 2주택이 돼버렸죠. 근데 요 놈이 이사를 빨리 세대를 절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우리가 가구수가 분화하게 돼가지고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얘가 이사를 안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이 단독에서는 그 밑에 층 1, 2층이 가능하니까 세대 분리를 허용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법은 같은 공간,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서는 세대 분리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란 말이야. 50평 아파트에서 우리 자식 세대하고 나하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법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밥을 같이 한 밥통에 쿠쿠박토인가 거기서 같이 밥을 하면 세대 분리를 안 하겠다는 거야. 동거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저 이모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이모 집에 큰아들은 우리 집으로 오고 이렇게 교차해서 주소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야 이 전산이 따로따로 독립재산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재산세. 여기는 독립재산세가 아니라 다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건물과 토지를 분해시키고 분리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 우리가 올해부터 엊그저께부터 바뀐 법이 뭐예요? 이제 세대주만 12개월짜리 통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11월 3일 이전에는 세대원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2주택자랄지 당해 지역에서 5년 전에 재당첨이 됐다든지 이러면 1순위 자격이 없어서 넣을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노또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1억 이상 붙을 곳이 7군데나 있다고 그랬어요. 2일에 북일에 22,000세대, 가천, 검단, 신도시 여기 저기 뭡니까 이게 고동지구 이런데 넣어서 통장 당첨만 되면 1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을 지역이 있는데 못 넣는 거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분류시키는 거예요. 분류는 뭐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발 분류를 좀 해주세요. 분류를. 그러면 세금 안 받는다니까요. 자, 분리까지는 쉬워요. 분해시키는 거. 분류는 뭐냐? 분류를 시켜놓으면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존말할 때 분류를 시켜놓으세요. 자, 어떻게 분류를 시키느냐? 1번, 집에 청약 통장 있나 없나? 이렇게. 내일 모레 지금 3억 2천이면 장지지구 25평 20년 사는 시프트를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2억 9,800이구나. 3억 돈에 20년간 내 집처럼 쓰는 거죠. 장지, 문정동. 그런데도 이렇게 분리를 안 해놓으면 무주택으로 분리를 안 하면 신청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이렇게 세대별로 분리도 하고 분류도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하느냐? 1번, 내가 무주택자인가? 한 주택만 있는가? 준주택이 있는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가?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에서 전세를 받으면 간주임대를 받아요. 주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것은 안 받지만 그 다음에 고향주택이 있는가? 시골주택이 있는가? 기농주택이 있는가? 기촌주택이 있는가? 이게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세법에서는 다 나눠놨어요. 이걸. 시골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부모님이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제사 모실 테니까 우리 본관에 네가 가져야지. 이건 고향주택이고 시골주택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엄마 아파트 세금을 물리게 했으면 누가 받아? 동사나 받아라. 내가 지금 엄마 아파트 5억에 샀는데 세금을 이춘모 교수가 그러는데 지금 14억 15억인데 세금 1,460만 원만 물면 되는데 저거 고향주택 1억도 안 나간 거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4억이나 내냐? 막내 니나 내든가 안 내면 동네 복덕방에 노인당으로 쓰게 줘버려 이런다고. 그 며느리는 수업을 못 들은 며느리지. 국가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름과 고향주택 20개가 있고 3억. 우리가 지금 현재 3억 이하에 올해까지 끝나는 건데 3억 이하에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는 소형주택이라 가지고 100개, 200개를 가지고도 간주임들에 지금 계산 안 하고 있듯이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한 게 놔두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주택이 있고 두 번째 가만히 있는데 노또가 된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너 상속받아라. 상속주택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지분. 야, 개포동에 우리 시행 아파트. 번호가 또 이거. 번호는 알아서 매기요. 번호까지 그래요. 그러면 번호는 뭔 상관이 있어? 가지를 알아야 돼. 가지가 52가지인데 다 쓸 거예요. 오늘은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이게 언제 써? 상속인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는 상속인데 에이,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이니까 언니 지분, 오빠 지분, 나 지분 이렇게 갖자. 요 가족 은 지분이 이렇게 상속인은 지분은 1세대 2주택에 안 걸려요. 상속으로 인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걸립니다. 다음에 지분이 많은 걸 할지 그 주택에서 오래 사는 걸로 교통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제3자 지분이라 그래. 야, 우리 개포동 아파트가 엄마가 아파트로 앞으로 21억 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개포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우리 개돈을 모아가지고 5사람 앞으로 나눠 갖자. 제3자가 공유를 해서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요거는 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전산이 지분으로 딱 투자를 하면은 이 엔티스가 어머 저기 2평짜리 김순자 여사님 앞으로 지분이 하나 있네요. 요건 얄짤없이 1세대 2주택입니다. 엄마 아빠들 세금 4억 얼마 내세요? 그날 순간에 아빠한테 박살 나는 거야. 야, 옆집은 우리 홍길동이는 1,460만 원만 내는데 네가 동창회 가가지고 집 하나 살아가지고 세금이 4억이나 나왔다.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책임져.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지분을 공유를 하면 0.5제곱미터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 국세청에서 봐주고 싶어도 야가 코드 분리를 그렇게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뜨르륵 이렇게 해버린다고. 세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엔티스라는 새로 아주 저 스마트한 똑똑한 녀석이 딱 분리를 해가지고 세금을 딱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나만 아까 3대 바보 분양권 하나 사야지. 그래서 분양권, 당첨권 다 틀린 말이잖아. 그 다음에 입주권. 입주권은 뭐예요? 시형 헬로우시티 아파트 입주권 관리 처분이 떨어져가지고 준공 전까지 멸실은 됐어. 근데 조합은 자격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네 종류로 원래 나누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조건을 안 거치면 집으로 봐줘요. 그래서 입주권에 관한 세법이 가장 어려워. 예컨대 사업승인으로부터 샀느냐?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새로 입주한 회사로 1년 이내에 전 가족이 옮겼느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 조건을 봐가지고 너는 투기가 아니야. 우리 국세청에서 해란대로 했구만. 그러면 1세대 2주택에서 빠져. 그냥 1,460만 원만 내 엄마 아파트 이런 거만. 근데 그 조건을 안 하고 팔았단 말이야. 무조건 1세대 2주택이요. 이것이 많이 걸려든다 이 말이야. 입주권 때문에 세금을 폭탄을 맞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번 가세가 돼버리면 최순실이 빼고라도 못 뺀다 이 말이에요. 한번 왜? 얘는 안 받아. 뇌물을 안 먹어. 야는. 유일하게 최순실이가 손이 못 단 곳이 요거야. 기계를 어떻게 이겨먹어 기계를. 장차관은 지가 알아서 다 하지. 최순실과 지가 전화만 하면. 그네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네 언니도 안 되는 것은 이거요. 엔티스 기계가 알파고 얘는 무식한 놈이요. 한 곳만 간다고. 야가 세금을 딱딱 가세해버려. 봐주고 싶어도 못 받아. 분양권이야.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영국에 취직이 됐네. 그래서 이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간에 엄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간에 뭐 강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해외로 이주를 하네. 이주. 응? 그럼 이주하는데 내가 해외로 대한민국 원래 183일을 사는 사람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거소자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183일,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세금을 매기는데 해외로 거주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학생이 몸이 아프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으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한다든가. 이주, 무허가, 그 다음에 준주택. 준주택이 뭐예요? 최순실이가 사는 데가 준주택이야. 서비스 레지던스. 주택도 아닌데
건축법으로 지었는데 실질로 거기서 주거를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는 거야. 예를 든다면 상가에서 여러분들이 집처럼 꾸며놓고 전 가족이 살면 그건 주택입니다. 그게 실질 과세 원칙의 주택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것은 과세다 이 말이야.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을 오피스로만 해가지고 주소 안 남기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때 환급 안 받고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아다시피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딱 주소 옮겨놓고 연말에 정산해서 70만 원 받아 먹으려고 아니 우리 주인이 맨날 이렇게 50만 원씩 받아가던데 이렇게 하면 요건 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때문에 잘못 사가지고 1세대 2주택 걸린 사람이 분당에만 460명이 나와가지고 피박을 맞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나온 제도가 전번에 2013년 12년도에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주택에 포함시키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여기로 넣어주면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안 넣으면 1세대 2주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부가가치세 환급 안 받아. 그까지 안 받아. 환급 안 받아. 오바이트 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것은 주택으로 봐버립니다. 근데 그걸 주택임대사업자로 시집을 안 보냈으니까. 임대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주택임대사업하고 그냥 임대사업. 임대사업은 혼자만 가르쳐줄게. 혼나는 거예요. 빌딩, 그다음에 상가, 토지 이런 거. 그게 많아서요. 이런 거에 대한 거. 야, 오피스텔, 상가, 빌딩에서 나온 것은 임대수, 부가가치세 우리 임대료에서 10%씩 내주는 것은 임대고. 우리가 토지 임대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없는 것은 무조건 주택이요. 쉬운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끊어주는 것은 무조건 일반 임대. 일반 임대하고 쉬운 말로 주택에서는 주택에 하는 것,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준주택이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고시원까지도 포함되고 고시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 고시원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걸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주택, 이걸 다 분리를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무섭구나. 뭐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 아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해놨잖아요. 아까. 허가가 안 난 무주택에 있는 거 있어요. 요 무주택. 무주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가 있어요. 무허가. 1주택 있어요. 1주택. 1주택도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왜? 도시형생활주택 6평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 20제곱미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청약할 때 무주택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입가가 1억 2천짜리 2억 있어요. 아까 이런 거 시골 주택을 살 때 얼마 이하짜리를 사면은 1주택으로 안 봐줄게.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요 분류가 이 주택에 관한 분류예요. 주택에 관한 분류. 이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렇게 분해시키고 분리시키고 분리는 인적 개념이죠. 우리가 세대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요거 세법상으로 분리하는 거 있고, 분류시켜라. 이렇게 쫙 분리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번 볼까요? 농지를 하나 분류하면은, 이런 거 주택 분리인데, 농지를 한번 분리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가면, 아유, 큰애 왔구나. 구정 때. 난 내년부터 농사 못 진다. 그러니까 네가 갔든지 너희들한테 사전 증여해 줄 테니까 가지려면 갖고 아니면 팔아 물든가 아니면 농어촌 진흥공사에 이탁을 하든가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나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농지입니다. 농지라 하면 임야 안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또 임야도 우리 임야는 별개예요. 농지 뭡니까? 밭이지, 밭. 전이지, 전. 그 다음에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이걸 두 종류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가수원.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황 이렇게 따져요. 무슨 말이냐? 임야인데 지목상은 임야인데 대대로 밭으로 해가지고 가수원도 하고 거기다 고추농사도 짓고 그러면 이건 밭으로 맞아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는 거예요. 현황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1년에 2번씩 도시지역이든 도시예지역이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3D로 딱 봐가지고 이거 고추농사 짓네? 어머 강호동 농민 자식이 20억이나 주고 평창 이렇게 고추밭을 샀는데 각시아프로 샀는데 얘가 안 하네? 근데 이행강제금 물어. 이걸 다 인공위성에서 볼 수도 있어. 현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안 나와요. 그런 별들을 훼손했어? 옛날에는 현장에 와서 보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지금 싹 여기서 봐버려. 그렇기 때문에 또 증개축한 거, 이행강제금 여러분들 증개축하는 거 3D로 떠가지고 방배동 502호 갖고 옥상에다 야 이것도 방을 하나 들였네. 이게 전부 다 이걸로 한다고요. 기계가 해 안 봐줘. 아니 방배 그 어디야 저 서초구청에 건축가에 삼촌이 있는데 옛날에는 삼촌 그거 좀 빼줘. 5년만 하면 안 받는데 못 빼줘 형수. 왜? 저 기계가 그렇게 찍었는데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줘. 이행강제금 착착 나오잖아요. 이행강제금 볼 때 여러분들 이행강제금만 무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물어본 적 있으세요? 네. 취득세까지 내라 그래 이 세상에 이런. 그래도 그 다음에는 안 받아야 되잖아. 5년간 받잖아. 5년간을 받거나 안 받아요? 5년은 내야 돼요. 5년은. 원래는 법이 원상복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포나 우리 강남 이런 데 특히 우리 반포가 5년 내면 계속 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다음 해에 열받아가지고 조은희 씨가 구청장 안 찍어요. 누가 찍어줘? 열받아 죽겠어. 야, 다른 구청에서는 4번, 5번만 내고 끝내는데 니는 뭐라고 5번씩 부과하냐. 그래서 재선에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원래는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바뀔 때부터 재작년에 한번 바꿔줬죠. 양성화 시켜주는 거. 양성화 할 때, 물론 다 양성화 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아까 잘 알으셨어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 또 우리가 요새 법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불법 건물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법까지 가지 말자고요. 이게 또 건축법만 해도 그래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하여튼 신수까지 그러면 넘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분류하는데 이걸 농지를 국세청에서 2종류로 분류해놨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비업무용입니다. 비업무용. 비업무용이라 하면은 딱 어떤 사람 그 비업무가 뭐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게 그게 아니요. 당연한 말이지만은 비업무용이라 하면은 주소가 통작거리가 그 주소가 30km 이내에 되어 있지 않는 자야. 옛날에는 20km인데 올해부터 30km로 바뀌었죠. 주소가 안 돼. 30km에 30km 어떻게 딱 잣대로 재는 게 아니야. 인공위성을 딱 그걸로 재가지고. 두 번째 비업무용이라면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예요. 세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추밭 오이밭을 지으라고 됐는데 왜 묵히고 뭘 안 하느냐.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업무용이라는 것은 제촌하거나 작용하지 않는 지목대로 작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봐가지고 과거에는 세금을 60%를 내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비업무용 토지는 내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매도한 것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지를 30%를 해줘요. 올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팔더라도 잔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 자정 이후에 받아야죠. 잔금 기준이니까 오늘 매매는 지금 해도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메를 하나 퍼줬더니 세금이 한 5천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요 세액에서 쉬운 말로 우선 1,500만 원을 감해주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작은 돈이 아니지.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로 보유한 특별 공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시간이 없다 진짜. 이건 뭐 이게 대부분의 상속은 농지는 상속으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 잠원동 주택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평당. 그러면 공시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를 띄워보면은 한 330, 한 1200밖에 안 잡혀 있어. 많이 잡혀서 50%만 잡혀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3천만 원짜리로 현금으로 주면 내야 될 걸 50%만 내는 것도 있고 야는 농지는 더 작게 잡혀 있어.
지금 면사무소 복도방에서 5만 원 준다는 거 가서 공시지가 띄워보면 한 6천 원이나 5천 원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비교 사례가 안 되고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된 거 빨리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지를 받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농지법을 이렇게 설쳐보면 세법하고 연결해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8년을 갖다가 제촌하고 작용했으니까 세금을 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서울의 유명한 세법 강사인데 내가 좀 농사 짓게 생겼어. 전라남도 순천면 송강면 이음리까지 가가지고 안 지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가지고 팔면 너 아버지가 지었지 네가 농사 지었냐? 그러니까 세금을 확 내라. 그러면 그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안에만 팔면 똑같이 당신이 세금을 농사를 지은 걸로 인정해 줄게. 근데 그 안에 못 팔았어. 시골에 땅이 금방 팔려? 그러면 당신이 은퇴하고 다시 내려와서 1년을 지게 되면 8년 경제학으로 봐줄게.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농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팔아먹어버려야 돼. 그러면 8년 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팔면 그 다음에 이제 증여받고 5년 후에 팔아야 된다. 꼭 5년 우리 각시가 너무 이뻐서 여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엄마 아파트 6억 정도를 당신 앞으로 증여해 줄게. 우리가 종부세로 따로따로 내면 12억까지는 괜찮고 그냥 나 혼자면 9억이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 가집시다. 그 대신에 반찬은 똑같아져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각시가 얼른 팔아먹어버렸어. 저기 아저씨가 저 유럽 여행 가는 사이에 싹 자기 지분으로 해주니까 팔아먹어버렸어. 예를 들어 이건 뭐에 문제돼요? 2월 가세라 그래가지고 5년 이내에 팔면 엄마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을 때 68만 원으로 떨어져 버려. 취득가가. 그러면 68만 원 취득가하고 15억 원어치 10만 원 14억 원어치 정도를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2월 가세 된 것을 바로 팔면 안 된다 해서 이게 2월 가세예요. 이게 증여받은 것은 5년. 특히 여러분들이 임야나 가소나 농지를 증여를 많이 해줘 버려요.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이거 증여해가라. 왜? 증여세가 얼마 안 되니까 농지 같은 거. 근데 이것을 즉시 팔아먹어버리면 5년 이내에 증여해준 걸 팔아먹으면 아버지가 처음에 쌀 2가마니로 사서 한 걸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 말해서. 그러니까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했던 가격으로 2월 돼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또 이런 게 이제 많은데요. 이게 증여세 상속세가 뭐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케이스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솔루션을 이렇게 할 때 다 여러분들이 개인 비율로 틀려.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나는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엔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현금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 이게 비싸지 비싸. 나한테 받으면 이게 엄청 비싸지. 이것은 싸구리 강이지만 이건 비싸다 이 말이에요.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제일 좀 억울해 하시는 것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억울해 해요.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재산을 팔거나 양도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 협정이 있어서 빼주고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이런 것을 제일 억울해 한다 그랬죠. 아니 우리 아저씨가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요새 여기에 노노 현상이라고 그래요. 노노. 아들도 102살이면 옛날에 20살에 결혼하잖아요. 아들도 80이요. 그렇잖아요. 요새 노노가 많아요. 전부 다 내가 100세까지 사니까 아버지가 언제쯤 감 떨어지면 물려줄까 하니까 82살 돼버린 거예요. 나 아버지도 좀 앵간히 하지 좀 50대 사업할 때 물려주지 82살 해가지고 물려주면 난 뭐해라는 거예요. 그게 노노 현상이라고 그래요. 노노. 그럴 수밖에 없죠. 요새 오래들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배우자가 문제예요. 배우자가 5살 차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95살이면 상할머니가 되셨는데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95세면 나도 바로 죽으면 여기 상속세 물고 또 물잖아.
왜? 여기 1.5를 받아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법이 1.5를 줘요. 무조건 법에서 그렇죠. 2012년도에 2012년도 요 얘기 하지 말지 뭐 항공기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노노 현상이라 나도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재밌게 합시다. 나도 갈 날이 이제 곧 남았는데 아니 영감님 상속세 내가지고 실컷 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나 것도 이렇게 내면은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돌아가시려면 영감님 제사 모시고 그 다음날 농약을 드세요. 이게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본 물건의 상속세를 그러니까 단기 재상속 공제율이라 그래 이게 단기로 얼른 죽어버려라. 하여튼 새 국세청 놈들도 잔인한 놈들이야. 단기로 재상속하면 공제율 그러니까 1년 안에 죽으면 100% 안 받을게.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죽으면 10%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100%또 물어야 돼. 그러니까 2년 3년에서 우리가 10%씩 딱 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돌아가시면 10%밖에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시골의 그 할머니들은 에이 이거 영감님 그냥 반찬이나 몇 개 해서 제사상 올려놓고 농양일 한 사발 먹고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나쁜 제도야. 이걸 좀 거꾸로 해놔야지. 단기로 재상속한 거에서 그거밖에 안 봐주면 어쩌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세금 부과하는 게 이게 제일 지금 이제 불만이어가지고 우리 그 세법학자들이 요건 좀 고쳐야 되겠다. 2번씩 묻는 게 작은 돈이. 근데 우리가 흔히 35억 정도 되면은요, 35억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동산, 뭐 보험, 현금 장사, 뭐 채권 이런 걸 35억 정도 되면 한 12억, 5억은 세금 심각하게 못 따랐잖아요. 아까. 근데 35억 정도가 되면 오늘 저희 가서 다 따져봐. 당신이 몰래 이렇게 해놓은 거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서 35억이 되면 심각하게 플랜을 짜야 돼. 또 제일 중요한 거, 요 말하고 오늘 끝냅니다. 솔직히 고백해 오늘. 당신 어디 다 숨겨놓은 첩한테 돈 준 거 있어. 빌려준 거 있어.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10년 안에 아까 5년 안에 이렇게 해서 2억 3억이 흔적도 없이 돈이 사라지면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합해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첩한테 아니 다방 마담한테 슬쩍슬쩍 꿔주고 뭐 좀 궁둥이 두들리면서 갖다 준 돈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여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5만 원짜리만 받거든. 수표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상속재산으로 다 가버려. 이런 애가 많아요 시골에서.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양평에 아다시피 이 탈북 여성들이 3만 명 와가지고 2만 명이 거기 가가지고 농촌을 피폐화 시켜버려 지금. 어르신들이 이 농한기에 고기 티켓다방으로 다 가가지고 동네가 뒤집어지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돈은 누가 써? 첩, 탈북자 마담이 쓰고 세금은 누가 내? 본처가 내잖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옛날부터 세금은 본처가 내고 돈은 첩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이 이것도 문제야. 첩한테 준 거 이렇게 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박에서 날리는. 도박에서 참나 지금 좋은 말 했는데 날려버린 것을 그러면 증명 그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도박에서 날려가지고 그 탕진한 것을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옛날에. 괜찮아요. 영수증 끊어줍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마카오도 우리 가보지만 끊어주고 우리 저 어디 평창도 끊어줘. 우리 전번에 그 컴플레인 걸었잖아요. 영수증 잃은 거. 그러니까 이 돈이 자식들한테 안 가고 제3자한테 확실히 흘러갔다는 증거만 되면 우리가 이거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젊어서 다 호기 부리고 첩질하고 도박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져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금 상속세 증에서는 아까 한마디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상속을 받은 너가 증명을 해주면 빼줄게 이런다 그랬잖아요. 국세청은 증명할 의무가 없어요. 안 하면 무조건 가서 해버려요. 이 기계가. 그러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안 할게. 그러니까 영수증을 도박하시더라도 꼭 끊어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방에 가서 커피 궁뎅이 뜯는 값도 다 영수증 처리해달라 그래. 그러면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쓴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 제도는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특히 우리가 암이 걸리면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암이 걸리면 죽을 날을 해서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딸하고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현금을 화시켜서 줘요, 이렇게.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흐지부지 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당해가지고 토지 대금은 채권을 받았든 현금을 받았든 무조건 특별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5년 이상 이 망자가 피상속인이 어떻게 썼는가를 무조건 추적하고요. 부채를 자기가 죽을 때 많이 졌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상속세 덜 내려고 부채를 많이 졌다고 하겠구만. 그러면 이거 부채가 발생하는 내역 이런 걸 다 따로 관리를 해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좀 앉아 요거 아까 야매 이거 카메라 이거 또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이거 일단 편집해요. 자 오늘은 이게 전향 레더 끝이었고요. 섭섭하니까 원래 오늘은 한 가지만 받고 원래 끝나면 어떤 좀 어려운 질문 3개씩을 받았는데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오래됐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개만 근데 어려운 것 좀 말해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뭐 취득세 이런 거 묻지 말고요. 저 부분이 먼저 그래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말이죠.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팔찌의 양도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게 있습니까? 저런 질문은 초등학교 유치원 질문이요. 그런 것도 쉽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한 가족이 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장인어른이나 특히 요거요. 자기 있잖아요. 처남이 처남은 뭐 마누라 가족이니까 뭔 소리요. 생계를 같이 한 친인척 처남? 내 앞으로 있으면은 처남이 집이 있잖아요. 또 시골 어머니가 아이고 주택 공공임대 받아야 돼서 한 사람당 3점씩 쳐준다니까 만점이 84점이니까 아이 시골의 부모님은 우리 주민등록상에 옮겨놔야지 100% 1세대 2주택이에요. 장인어른이 처남이 집이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말하는 1세대 1주택이라면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주택은 9억 아까 실거래가의 9억 복덕방에서 계약서 쓴 가격이 6억 이하면 농특세도 낼 필요 없어. 무조건 과세권이 없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덕방에서 과세를 했는데 11억을 썼어. 그럼 2억이 남았잖아요. 2억도 세금 거의 없어. 뭐냐 9억을 빼고 2억 부분에 대해서 또 80%를 또 공제해줘. 그것도 장기 보유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그래서 1년에 3%씩 24%부터 하는 건데 이제 10%부터 나가는 거죠. 이제 4년째부터 10% 이렇게 가는 건데 1세대 1주택은 우리 지금 아파트로 봐서 15억이면 아까 1,400 얼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아파트가 한 20억 돼도 2, 3천 낸다면 세금 절대 걱정할. 근데 이게 작은 것 때문에 이제 2주택이 됐잖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심각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잠깐만요. 아무리 요새 아파트 값이 비싸다 그래도 저기 뭐 최신에 빼놓고는 20억 이상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끼케 15억, 16억, 17억 그래 제일 그것도 큰 거예요. 그러면 한 주택이면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면 이제 그만한다니까 이제 하나만 그래. 그래 앞이니까 하나만 해 그럼 가까운 거 이제 이웃이니까 이웃. 주택 임대 사업에서요. 벌써 10년이 됐고 5주택 이상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과거에 5채 이상을 해가지고 최초로 옛날에 한 거 있어요. 그러면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것을 소급 적용할 것이냐 따지는 것하고요. 지금 내가 이제 바꿨어요. 아까 무슨 뜻이냐면 옛날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가지고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옛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가지고 신축증서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돼. 4가지 조건에 들어야 돼. 4가지. 옛날에 김대중 시대부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지금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를 7년, 8년 했는데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아까 내가 말한 준공공임대주택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안 받냐. 근데 그것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것은 되느냐. 언제 거는 거. 그래서 올 1월 1일에서부터 접수하는 자가 아까 8년, 7년 그렇고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야. 국가에서 100% 다 해주겠어? 다시 말하면 내년까지 취득분에 한해서는 사는 거에 한해서는 8년이 아니고 10년을 임대를 하면 5년만 임대해도 75%예요. 10년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받을게. 그게
올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등록분이 안 해서 그렇다. 그럼 다시 재등록하면 하면 되지. 이제 그로부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안 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옛날에 4개 조항이 있어요. 그 보시면 임대소득세를 이렇게 옛날에 신축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 주택을 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그 조항을 봐야 돼. 아니에요. 기존 주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세특례법에 적용돼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 외에는 내야 돼요. 없죠, 이제 그만해요, 그만. 네. 네, 안 한다니까. 유료, 그럼 유료. 무원 대행 신탁을 했을 때도 예.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지 자, 아까 저기 하셨구만. 자,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의정부 지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가 죽고 나서는 아까 이제 죽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리빙 트러스트라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내가 혜택도 받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유류분 청구는 지가 아무리 애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 망자가 자기 마음대로 큰아들 너는 저 새끼는 미우니까 신탁을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래. 하나은행가 주지 말고 우리 딸내 막내한테로 다 줘라 이렇게 신탁을 했다 그래요. 아들이 가만히 있나? 아까 그 저기 저 카이스트 사건처럼 그래도 해지를 하거나 바꾸려면 사후에 전 상속인의 인감이 동의가 필요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안 줬어.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유언을 해놨더라도 나는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다고. 아버지 피 때문에 왜 세상에 나오기 싫은데 왜 태어나. 그러니까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주세요. 이건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 무조건 받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가지고 유류분을 못 챙겨가는 경우는 없어요. 소송에서.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라 그래요? 2분의 1만 찾아가지. 다 주는 게 아니고 얘 자식을 가만히 했으면 111 받았으면 10억씩이 돌아간다 그러면 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5억밖에 안 돼요. 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가 전작에 쓴 것이 있다. 오버돼버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류분 청구는 유언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에한테 내가 태어나기 싫은데 아버지가 괜히 나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하지만 내 거 돈 주라고. 이렇게 띵깡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